학창시절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밤새워 공부했고, 대학 가서는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학업과 알바를 병행하느라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이제 좋은 곳에 취직했고 결혼해 아이도 낳았는데 번아웃이 찾아왔습니다. 심한 피로와 무기력증으로 일상을 살아가는데 힘들어요. 저에게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사연을 보니까요. 이분 참 열심히 살아오신 것 같아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좋은 직장에 취업도 했고, 지금은 가정을 이끌고, 현재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뭔가 소진 번아웃을 느끼고, 이건 아닌 것 같은 어떤 느낌이 생긴 것 같아요. 사실 저한테 찾아온 환자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딱히 뚜렷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뭔가 아닌 것 같대요.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을 얻으면 뭔가 탄탄대로가 다 펼쳐지는 줄 알았는데 이러려고 내가 왔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분에게 뭐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진단을 내리기 전에 이분이 인생에서 어떤 전환점을 맞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자기 정체성을 찾아간 어떤 그런 시기가 있고 또 젊었을 때는 취업이나 결혼이나 이런 것들이 인생의 이제 중대한 과제가 되는데요. 그 시기를 이제 조금 더 지나가고 나면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를 처음으로 겪게 됩니다. 그 전까지의 삶이란 거는 대체적으로 내가 원해서 산 삶이 아니었던 경우가 많아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려니까 했고 좋은 대학 가면 좋다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을 갔고 또 좋은 기업에 취업하면 좋다니까 취업을 했어요. 근데 이게 단가? 이러려고 왔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고민은 내 안에서 오는 고민이에요. 우리가 가끔은 내 내면이 나에게 어떤 신호를 보낼 때가 있어요. 이제 너의 내면을 좀 더 들여봐라 하는 그런 신호예요. 정신과에서는요,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그 증상을 뭐 병의 일부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지만 때로는 그 증상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나의 내면, 즉 무의식에서 의식에게 보낸 메시지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뭔가 아닌 것 같아라는 그 느낌을 가진 그 느낌이 바로 이분의 내면에서 보낸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보통 이런 메시지가 한 40 전후로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융은 40이란 나이를 Noon of Life라고 불렀는데요. Noon은 12시죠. 우리 인생의 12시, 우리가 80살까지 산다면 40살이 바로 12시에 해당을 해요. 그 12시 언저리에 이제는 지금까지 살았던 것과 다른 또 다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메시지가 보통 내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또 다른 생각을 또 하기도 하는데 호랑이의 등을 타고 가고 있다고 해봐요. 정말 뭐 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렸어요. 그러고서 호랑이에서 내려와서 호랑이 가고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편안하냐? 꼭 그렇지가 않을 수 있어요. 호랑이가 없고 나니까 이제서야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 내가 숨이 헐떡거리는 걸 느끼는 거죠. 그전에는 그조차도 느끼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죽자 살다 달릴 때보다 오히려 좀 느슨해졌을 때 더 증상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 안에서 진짜 나를 찾아봐라 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강요에 의해서 또는 권유에 의해서 살아온 삶이고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내가 주도한 삶을 살면 좋겠어 라고 하는 진정한 자기 찾기를 시작하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삶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그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요. 그분은 이제 유태인 수용소에서 갇혀 있는 경험을 하는데, 그곳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에서 의미란 건 무엇일까를 고민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 의하면 가장 높은 어떤 상위 개념의 의미는 창조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삶은 되게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경험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창조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남이 창조해 놓은 것을 함께 경험하고 나누는 거예요. 예술, 문학, 사랑의 경험이라든지 친교, 이런 경험들도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들을 맺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의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기 암 환자다, 수용소에 있는 얼마 못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 그들은 어떤 것이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프랑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어떤 태도를 보이냐 하는 것이죠. 말기 암 환자인데도 가족을 배려한다, 의료진을 배려한다, 나보다는 더 아픈 사람을 배려한다, 이런 어떤 태도를 가지면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인간은 의미 있게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조언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대부분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을 하고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해야만 하는 것, 좀 더 의무적으로 했던 것들이 많은데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좀 찾아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그걸 잘 못 찾더라고요.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이 잘 노는 것처럼 안 놀아본 사람은 노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테마로 같이 생각해 보자고 얘기를 해요. 한 가지는 움직임과 통제 기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 이거는 보통 운동이나 춤이나 아니면 악기 같은 거, 이런 건데요. 나의 운동 감각, 정교한 어떤 스킬, 이런 것을 익히는 것에서 한번 찾아보기로 해요 라고 권합니다. 두 번째는 감각적인 것을 키워보자고 얘기를 해요.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감각들이 있는데 이 감각이 키워지는 게 굉장히 즐거움 중에 하나예요. 좋은 음악을 듣는 것은 귀를 발달시키는 것이고, 좋은 그림을 보면 눈을 발달시키는 것이고, 맛있는 음식은 입과 코를 발달시키는 것, 미각과 후각을. 나의 감각에 조금 더 즐거움을 주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머리 쓰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적인 것 자체를 즐기는 분이 있거든요. 퀴즈 같은 것을 한다, 수도쿠를 푼다. 어떤 사람은 지역의 역사 탐방 이런 거에 관심 많아서 그런 걸 열심히 공부하고 지역의 해설사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특정 분야의 고수가 되는 것, 그것도 굉장히 큰 즐거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해야 할 것을 열심히 하고 앞만 보고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흠뻑 빠져도 보고, 또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 방향을 결정하고 사는 그런 또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이 여러분 안에서 이제는 그래야지 않겠나 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